발휘할 수 있냐? 그건 아닙니다. 능력을 요만큼 발휘할 수 만들어줬는데 나는 그보다도 훨씬 못 쓰고 있는 거야. 그걸 완전히 주신 만큼 완전히 쓸 수 있는 기술이 그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다음 마음치료입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은 나죠. 나의 본체가 이 사주팔자가 나라고 했습니다. 나의 설계도 그게 납니다. 나. 이 몸이 아니라 그래서 그 나가 마음이니까 그 마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 치료하는 것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13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기초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요거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마음 치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을 치료해 주면서 요 암시물을 만들었던 걸 그대로 넣습니다. 그것이 페이지로 보면 139페이지까지 3페이지로 되어 있네. 거기 보면 영영으로 해놨죠. 이름을 누구 선생님은 팔에 길을 모아 뭐 이제 길을 모으고 어쩌고 하는 건 그 사람에게 맞게 내가 암시를 하려고 써준 거고 요건 잘 읽어보시고요. 첫 장은 137페이지 첫 장은 최면을 유도하는 암시문입니다. 유도해놓고 둘째 장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자면 발휘할 수 있는 암시를 써준 거예요. 그 사람은 기공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치료받은 사람은요. 기공. 그래서 선생님은 기공을 하셨기 때문에 기공하신 능력으로 치료를 하면 잘할 수 있다. 강력한 기가 나온다. 이런 이제 암심을 만들어서 내가 해준 것이고 자 140페이지 보면 선 성취와 소원 성취와 성공, 꿈 이루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나도 그렇고 누구나 소원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소원이 소원대로 되기를 바라는 것이 꿈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새벽에 어떤 방송, 제 방송 들으니까 어떤 사람 나와서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80도 더 먹은 사람이라서 아, 저 사람 인생 헛살았구나. 나이만 먹으면 뭐해. 솔직히 해서 20대, 30대는 그런 어떤 화려한 의지와 또는 의협심과 이런 것이 있어서 의리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외치고 나가고 30, 40대가 되면 뭔가를 판단해 봐요. 이것이 정말 맞은 것인가?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때는 받아들여갔구나. 옳다는 것만 주장하는 사람이 20대입니다. 그래도 막 대모하고 그러죠. 40대쯤 되면 또 이해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니까 50대 되면 이제 세상을 정리할 때고 60이 넘으면 지금은 이제 조금 시대가 많이 사니까 70쯤 되면 이제는 옳다 나쁘다 뭐 부셔라 살려라 그걸 나이는 지났다고 봐요. 제 나이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잘못 나가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게 말을 조언해주고 어떤 사람이 물으면 그게 특징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최면은 잠재의식을 불러내는 기술이고 일단 불만 내면 성공이요. 그 다음 불러내기까지가 힘들어요. 스스로 불러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도 불러낸 기술이죠. 김이 계속 쏟아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몇 페이지를 거쳐서 이게 써놓은 것은 그만큼 불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두 페이지 10분, 20분, 30분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일단 나오기만 하면 그 다음 그래서 여기에는 142페이지까지
3페이지에 걸쳐서 불러내는 기술이 있고 143페이지에 반 페이지 가지고 그 다음에 잠재의식이다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소원어는 바로 이제 선생님 잠재의식에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나왔으니까. 안 나오면 명령 못 오죠. 최면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면을 사람을 현혹시키고 그게 아니라 나를 불러내는 기술이. 내가 나를 불러내기 힘드니까 선생님 같은 나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의 본체를 불러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내기는 더 쉬워. 내가 나를 불러내기가 어려워. 참 그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나를 불러내고 그 사람이 나에게 명령을 해주는 거야. 그게 되도록. 그게 치료입니다. 자, 선생님의 잠재의식과 접촉을 하여 소원하는 바를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기가 불러냈으면 자기가 명령해도 돼. 내가 불러냈으면 내가 명령해야 돼. 불러내는 사람이 명령을 해야 돼요. 불러내는 사람하고만 통화할 수가 있어. 내가 여러분 최면시켜서 불러냈으면 내 말만 들립니다. 내가 최면됐다고 해서 옆 사람이 얘기한다고? No, 옆 사람 얘기는 전혀 내 얘기만 나하고만 되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했으면 여러분 스스로하고만 돼. 어쨌든 여기는 내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 오는 거고, 여기 당신이라고 써 있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 그 말만 호칭만 다른 것이지. 어쨌든 최면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잠재의식이 명령만 하면 이미 잠재의식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잠재의식을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단 불러내는 것이 문제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부탁을 하려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나옵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왜 당신을 만나야 되죠? 나도 내 일이 있는데.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돼.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나오면 차를 마신다든지 하면서 부탁을 해야죠. 일단 나오면 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속상한 일만 아니면 들어줘요. 거의 다 들어줍니다. 자기에게 나쁜 일만 아니면. 안 들어줄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안 만나요. 만날 수 있는, 여기도 요새 우리 사회생활하면서도 누가 누구를 만나서 돈을 주고 뭐 어쩌고 그런 일 많죠. 만났을 때 주고받고가 되는 거지 안 만나면 주고받고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불러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면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불러만 내면 아주 쉬워. 얘기만 하면 돼. 더 쉬워. 인간 생활보다 더 쉬워. 이건. 자, 두 번째 단락 보세요. 이제 머리 끝에서부터 양쪽 발가락 끝까지 아주 무거운 느낌이 들면서 선생님 하나 깊은 최면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들어왔다 소리입니다. 이제 30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원하는 바를 잠재의식에 말씀하세요 라고 내가 명령을 하면 그때는 자기가 명령해도 돼요. 이게 묘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불러낸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안 불러냈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해. 나지만. 그러나 불러낸 사람이 자, 이제 내가 시간을 30초 줄 테니까 당신 잠재의식에 스스로 말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된다 이 말이야. 아주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다면 나는 공부 잘할 수 있다. 무조건 잘할 수 있다. 100점 맞는다. 그게 아니고 꿈은 뭐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꾸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나는 지금부터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 100점 맞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영어 공부하는 동안
천념도 안 생기고 대변도 안 매렵고 소변도 마렵지 않고 의자 위에서 1시간을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고 다른 잡생각이 안 나고 열심히 할 수 있다 라고 잠재의식에 넣어줘야 돼. 근데 일종의 그 공골적인 해차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냐면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나 뭐 그 이하보다 어렸을 적에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잘못했어. 점수를 좀 못 맞았어. 그럴 경우에 야, 너는 지금 이렇지만 공부 열심히 하면 돼. 하면 돼. 해봐.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뭐라고 하는 거니? 아이고 이 멍청한 것 같으니 얘는 피려나 먹으란다. 너희는 너 잘 되는 것 같고 보자 이놈아. 그렇게 얘기하거든. 혼내면 되는 줄 알고 아버지도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하고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너 잘 되는 것보다 이 빌어먹을 놈 너는 에이 멍청한 놈이야. 에이 멍청한 놈. 그러면 멍청한 소리가 충격적이잖아요. 충격적인 얘기는 잠재의식에 꽉 들어가. 아 나는 멍청한 놈이구나. 심어져 버렸어. 자 근데 공부하려고 책을 들고 있어요. 강의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이다. 왜냐? 나는 잘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딱 돼 있으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잘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 잘 못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친구 여자 얼굴도 떠오르고 다른 생각도 나고 어쩌게 놀던 생각이 나고 그 순간에는 책이 안 보여. 그 순간에는 선생님 말씀도 안 들려. 방해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도 하고 스스로가 또 그렇게 입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개 보면 요새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폰의 노예가 돼 있어서 어른들이나 나도 그렇지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손에 폰이 들고 있지 않으면 불안해. 어저께 한번 제가 교회 갈 때 잘 모르고 집에다 이거 놓고 갔어요. 아 근데 무척 불안하더라고. 혹시 누구한테 전화 오진 않았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편해. 까똑 그러면 안 열어보고 싶어도 안 열어볼 수가 없어. 잠자다 하다가도 얼른 일어나서 눈 뜨고 봐야 돼. 그래 잠을 제대로 자집니까 그게? 예? 한국 친구들도 있으니까 이게 밤새 까똑거리네 이게. 근데 그걸 죽여놓을 수도 없어. 살려놓으면 자다가도 11시에도 뭐 까똑 그러면 일단 눈을 뜨고 딱 봐. 그러면 대개 한 줄은 나타나잖아요. 그래 무슨 얘기구나 누가 문자왔구나. 열어보지는 않더라도 또 자. 그러니 숙면이 안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온 신경이 써 있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걸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건 노예됐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내가 편리하도록 쓰기 위한 기구이지 스마트폰은 노예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집에 폰을 놓고 왔어. 막 정신이 없는 사람 있어요. 그럼 갔다 와야 돼. 다시. 여기 있어야 안정이 돼. 그 사람은 좀 더 심한 사람이야. 나는 어저께 하루 종일 집에 있어봐서 불안하더라고 나도. 그러고 보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나도 여기 상당히 내 스마트폰에 이게 노예가 돼 있구나.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전화라는 건 내가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내가 필요해서 나를 부르잖아요. 저 사람 필요한 대로 내가 그 장소 그 시간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잖아.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 나를 만나러 오든지 내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그럼 그 사람 일이고 내가 왜 그 사람 전화하는데 꼭 받아야 될 이유가 있어. 근데 요새 그것 때문에 사람도 있죠. 너희가 전화 몇 번 했는데 왜 안 받냐고 막. 전화를 내가 꼭 그 시간에 받아야 됩니까? 지가 그렇게 내가 필요하거든 나한테 쫓아와야지. 이게 내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써야 돼요. 비즈니스 하거나 하면은 그것이 나의 비즈니스와 연결되니까 또 전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요새는 막 여러 가지 다른 데서 전화들이 많이 오니까 그 비즈니스 전화가 엄청 와요. 근데 안 받을 수가 없네. 처음에는 타주 전화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데마다 블락을 걸어놨더니 11323 전화가 와요. 요새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내 고객인지도 모르니까. 받으면은 나는 로보콜이야. 여보세요 여보세요도 안 말없으면 조금 있다가 보면 그냥 돌아가면서 무슨 소리가 나와. 그럼 블락을 시켜요. 근데 어떤 회사가 그런지 몰라도 수없이 블락을 오는 대로 하는데도 계속 와. 수만 개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가 봐. 아, 이건 나뿐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골치더라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냐니까 안 된대. 그래서 전화회사에서는 블락은 걸 수 있도록 만들어줬더라고요. 할 수 없이 오는 대로 블락 시킬 수밖에 없어. 근데 그 소모되는 에너지가 얼마야? 짜증도 나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사람 필요에 의해서 10,000명을 보내면 9,990명은 나처럼 짜증내고 욕보고 안 받을지 모르지만 10명은 받아요. 또 어떤 다 받으면 당신 컨그레체이션 축하합니다. 뭐 어쩌고 뭐가 당첨됐대. 그래서 우리는 끊어버리지만 또 그것을 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뭐 시큐리티 번호도 넣고 그래가지고 털리는 사람들 있거든. 10,000명 중에 한두 명이 생기는 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짓들을 해요. 그것도 그 사람들 비즈니스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잠재의식에게 명령은 되는 겁니다. 30초를 줬어요. 그때는 이제 예결한 뜻이니까 그건 안 써있지만 요 뒤에 나옵니다. 깨울 때 이제부터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깊습이라는 짧은 암시만으로도 깊은 최면에 들어갑니다. 이건 앞으로는 긴 암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암시를 걸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금방 최면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처음 사람은 안 돼. 몇 번 최면을 받아보고 최면에 들어간 사람은 나도 이렇게 걸어놔요. 순간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최면을 꼭 이렇게 학문적으로 배워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원리가 뭔진 몰라도 스스로 터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또 그쪽 방면에 아주 타고난 사람이 많아.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암시를 받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꿈을 꾸세요. 하면 됩니다. 꿈은 꿔야 이루어집니다. 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선생이라고 해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아니까 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만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만나는 사람에게 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걸 아니까. 누가 뭐 때문에 걱정해도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네는 능력 있잖아.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너무나 성급하게 하지 마. 하면 돼. 내가 자네 느끼고 이거 하는 능력이 있더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그 소리만 들어도 또 기운이 나서 한 번 더 해보거든요. 똑같은 소리인데 그렇게 얘기하거나 봐라.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나는 하나만 넌 안 돼. 하지 마 임마. 그렇게 하는 사람 더 많아요. 그건 위로한다 치고 어떤 자극을 줘서 더 잘하게 한다 치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 듣는 순간 얼마나 속상한지 아세요? 다시는 그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그리고 그 소리가 속상할 때 들었지만
계속 그 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맴 돌아. 기분 나빠. 저 새끼가 이렇게 얘기하던데 기분 나빠. 그래, 나쁜 어떤 의미를 주면 그게 각인이 더 잘 돼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더 각인이 잘 됩니다. 예를 들어 꿈을 꾸세요. 그러면 그게 딱 각인이 되면 더 좋은데 그건 약해, 각인력이. 나쁜 소리는 잘 돼. 그래서 각인이 된 것이 나를 좀먹는다 이 말이야. 나쁜 각인이 된 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희는 그 봐라 이놈아 멍청한 놈 50점밖에 못 말아. 너희는 공부 멍청한 놈 같으니 빌어먹으라 이놈아. 혼낼 때 그렇게 하거든. 요새는 그렇게 안 많은 부모들이 이제 그렇게 안 씁니다만은 그런 소리를 계속 들어온 사람은 그렇게 돼요. 멍청한 놈 그랬으니까 뭘 여기서 공부할 때도 뭘 책을 좀 읽고 싶어요. 읽다 보면 세 줄 읽다 보면 안 보여. 왜 안 보입니까? 다른 생각이 나. 잠재의식이 잘 보여서 공부하게 하면 멍청한 놈 아니잖아. 근데 잠재의식에 너는 멍청한 놈 하고 찍혀 있으니까 멍청하려면 그 읽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한 세 줄 읽으면 안 보여. 나중에 깜짝 놀라서 보면 세 줄밖에 기억이 안 나. 뭐 했냐면 여자친구 생각하고 어저께 누가 나한테 그냥 고약한 기분 나쁜 소리 했어. 이 새끼. 그런 생각이 떠오르고 방해하는 거지. 잠재의식 그게 돼 있으니까. 근데 잠재의식에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 있다 해놓으면 할 수 있는 거니까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잠재의식 잘하게 만들어. 그래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30초라는 중간 브레이크는 뒤에 있으니까 다시 얘기하고 요것은 이제 잘 되도록 이렇게 말하자면 암시를 해주는 건데 이 암시, 요런 암시는 내가 다음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쁜 암시를 하는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골프 할 적에 또 골프 말고 어떤 내기를 할 적에 이기는 방법 비겁하지만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쉽습니다. 이기는 방법. 좀 비겁한 내용 쓰면 그게 바로 나쁜 암시거든. 나쁜 암시는 큰 들어가요. 골프 치려고 딱 일이 있으면 옆에 가서 바짝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면 쳐다보는지 알고 있거든. 야, 너 오늘 폼이 이상하다? 실제는 폼이 굉장히 좋아. 너 이상하다? 그러면 이상한 것 같아. 이 새끼가 옆에서 칭찬하는 게 좋은 게 그겁니다. 그러면 기분 나쁘네요는 그 마음이 집중력을 때리는 거예요. 집중을 시키지 않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쳤어. 여기서는 1mm가 틀어졌어. 저기 500m 날아가면 몇십 미터가 틀어지죠. 각도 확 벌어지니까. 여긴 1도지만 저기 가면 엄청나죠. 차이가.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결과를 가지고 거봐라. 그러면 그 소리가 확 때리기 때문에 그날은 그 사람은 다 한 거야. 그것 때문에 기분 확 상해가지고 다음 할 때도 다 틀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할 적에 그런 경우가 비겁하다고 하지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에 안 넘어가야죠. 나를 나쁜 암시를 주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려야 돼. 그걸 못 알아차린 사람은 암시를 받아들이. 기분 나빠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이놈이 나를 이기려고 나를 못하게 하려고 나쁜 암시하네? 그러면 그걸 막아야지. 그래서 막는 방법을 알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당하는 거죠. 어쨌든 이제 각성시켜야 되고. 그 다음 144페이지 보세요. 성공을 위한 마음치료. 자, 여기에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여기도 144페이지는 앞부분은 한 페이지는 최면에 들어가는 연습이고, 그죠? 145페이지도 145페이지에 한 반절 이상은 최면 들어가는 것이고, 자,
선생님이 때때로 슬프고 우울해지는 것은 우울증 환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이제 최근에 들어갔으니까 선생님이 때때로 슬프고 우울해지는 것은 선생님 자신을 위하여도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꼭 우울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깜짝깜짝 놀라고 공포에 떠는 것이 심한 거 말고 그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불안을 모른다면, 공포를 모른다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어린이들, 아주 어린 애기는 경험이 없으니까 불안이 뭔지도 모르고 공포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저기 있으면 자동차가 쌩쌩 지나가는데도 막 뛰어가 버려. 자동차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상관없고 막 뛰어가 버려. 불안 공포가 없으니까. 근데 한번 차에 치여본 사람은 길도 못 건너가. 진짜 한번 차에 치여서 트라우마 생긴 사람, 어떤 70대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발도 못 떼요. 안 떨어진대 발이. 그건 심해서 이제 그 병이 된 거지. 금방 발 뛰면 막 차가 와서 치는 그게 막 나타나니까 일종의 트라우마인데 어쨌든 그래서 적당한 경험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때때로 슬프고 우울해지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는 선생님의 감정을 다스리는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모든 걸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이것도 괜찮은 거니까 잘 넘어가도록 이렇게 암시를 해줘야 돼. 우울해지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우울해지거나 슬퍼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앞날이 막막하냐 정말로 그럴 때 있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그 생각나면 놔두세요. 놔둬요. 그 생각이 나다가 생각이 바뀌어요. 계속 나는 게 아니야. 바뀌도 놔두는 거예요. 우리가 멍 때린다고 그러죠. 멍 때린다는 것이 바로 일단 메디테이션 그것입니다. 우울해지거나 슬퍼지는 것을 내버리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슬픔 시간이 마감될 때 지나가 버리고 나면 자유스러워집니다. 그것을 막 끝내버리나 못 오게 하려고 붙잡고 있으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려요.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싹 지나가 버려요. 그럼 다른 생각이 나. 그럼 자유로워지죠. 자신을 다스리기도 좋으며 그런 감정을 위한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도할 적에 메디테이션 할 적에 탁 나면 어떤 사람은 여자친구만 그것 때문에 막 고민인 사람도 있어. 그 생각 안 해야지. 그러면 계속 붙잡으면 그 자리에 있어. 놔둬요. 생각이 나면 생각이 나는갑다. 놔두고 나면 그 생각이 계속 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생각나. 또 다른 즐거웠던 생각도 나. 그러니까 즐거운 생각이 또 난다는 것은 앞에 났던 그 생각은 지나가 버린 거야.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걸 못 참아서 그냥 괴로워하고 약을 먹고 막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단지 그러한 감정으로부터 자유스러워질 것입니다. 어떤 감정도 모두 받아들이거나 모두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있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자. 오는 생각 막지 말고 가는 생각 잡지 말고 놔두는 거예요. 그게 수도 방법입니다. 수도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이 되면 그냥 괴로운 생각이 있어. 괴로워. 그러다가 지나가고 나면 괜찮아져요. 또 해결 방법에 대한 생각도 또 나. 근데 그 생각을 잡고 있으면 해결 방법 생각이 와야 되는데 못 오고 있어. 그렇게 되죠. 그러한 감정들 모두가 선생님은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그러한 감정들을 자유롭고
자유롭게 오고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필요에 따라 그 감정들을 오게도 할 수 있고 가게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도사 된 거예요. 처음에는 오고 가게 마음대로 안 돼요. 저절로 오고 저절로 가요. 놔둬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즐거웠던 때를 상상하자 즐거운 것이 탁 나타나. 물론 슬플 때를 상상해 슬픈 것이 탁 나타나. 오고 내 감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오고 가게. 그러면 이제 훈련이 많이 된 거죠. 훈련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6페이지 그런 얘기가 쭉 써 있어요. 두 번째 단락. 만일 어떠한 원하지도 않은 외부 압력이 있다면 그 압력을 막아내는 보이지 않는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니 어떤 사람이 막 스트레스를 주거나 특히 직장에 가서 집중적으로 어떤 사람만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만 보면 그 사람은 막 그래 또 갈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도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야. 근데 내가 이제 그런 걸 당한다면 문제죠. 그때는 내 마음속으로 갑옷을 입는 거야.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내 갑옷에서 튀겨 나가기 때문에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지. 암실 걸어놓으면 저쪽에서 입만 딸싹딸싹 하는 소리가 들려요. 나는 안 들리면 되는 거지. 그쪽에서 무슨 얘기하든 내 귀로 통과해서 나가든가 안 들리면 되는 거지. 내가 그걸 듣고서 왜 속상하냐고. 근데 보통 하면 들릴 수밖에 없죠. 보호막을 치면 안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보호막이라는 건 잠재의식이 다 하는 거예요. 잠재의식이 아무리 자극이 와도 받냐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는 잠재의식이에요. 내가 이런 얘기 했죠. 마늘을 초콜릿으로 먹일 수 있다고. 하얀 마늘을 들고 최면을 들어서 그 사람 앞에 보여줘요. 이거 하얀 초콜릿이네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눈에 초콜릿으로 보여. 그러니까 이게 마늘이냐 초콜릿이냐 하는 건 진짜 마늘이면 마늘이고 초콜릿이야 초콜릿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서 내가 내 마음이 마늘이다 하면 마늘이 되는 것이고 초콜릿이다 라고 생각하면 초콜릿이 되는 거야. 맛도 똑같아. 초콜릿이다 그러면 초콜릿 맛은 나고 초콜릿을 줘도 마늘이다 하고 생각하면 마늘 냄새가 나서 못 씹고. 결국은 전부 실제의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에서 마음의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쁜 소리를 했어. 그래도 내가 판단에 따라서 저 사람 지금 뭔가 신경질 나 있네. 그래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저 관계없어. 그럼 관계없는 거야. 기분 나쁘네. 저것이 나만 볼 때마다 왜 저 소리 하지? 그러면 기분 나빠져. 저 사람이 기분 나빠서 뱉는 소리를 듣고 왜 내가 기분 나빠야 합니까? 나도 뭐 쥐가 기분 나쁘든 말든. 그래서 이제 부부싸움 같은 거 할 때도 그래서 돼요. 대개 부부싸움 여러분 이제 신혼 초에 아무리 연애를 10년 하고 결혼했어도 그 자상한 건 살아봐야 합니다. 살아봐도 또 몰라요. 그때그때. 가장 작은 것부터 의견 차이가 생겨. 나는 치약을 그냥 꼭 짜거든요. 어쨌든 뭐 나중에 눌러서 다 쓸 텐데 뭐. 근데 집사람은 꿀꿀한 걸 보지를 못해. 그냥 밑에서 딱 짜서 평평하게 해놔야 돼. 그런데 난 꾹 짜버리니까 속상하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왜 짜냐. 그거 어떻게 쓸 건데 뭐 짜는 거 어쩌냐. 그러다가 싸움이 되는 거거든. 근데 어떤 물질에 따라서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 반드시 해놔야지. 저 사람은 이렇게 해놓지? 왜 반드시 해놔? 반드시 해놔? 그러면 안 돼.
나는 반드시 해놓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저 내 남편은 그냥 무질서하구나. 이해해야 돼. 달라요, 사람이.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돼.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 남편은 저렇게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성질이 그런 걸 어때? 그냥 놔둬도 되고 아니면 자기가 조금 정리해도 되잖아.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내가 좀 정리해줘야지. 좋은 마음으로 오면 아무 기분이 없어. 이씨, 왜 이렇게 늘만 짜놓는 거야? 네. 왜 이렇게 여기 왜 이렇게 놨어? 그러면 또 생각해. 와이프가 화났다. 그래 미안해. 그러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나. 좀 그렇게 짜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하다 보면 큰 싸움이 돼요. 냄비가 날아가고 숟가락이 날아가고. 근데 그 원인을 보면 그거예요. 치약을 짰냐, 이렇게 짰냐, 꼭 눌렀냐, 그걸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을 보면.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사람이랑 다 똑같지 않습니다. 나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요. 싸움밖에 없어. 저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좀 그러면 타협해야지. 당신은 이런 성질이고 나는 이게 좋은데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짰다가도 좀 해줄 수 없어? 내가 보면 나 속상해져. 괜히 당신 미워질 생각이 나. 그러면 푹 짰다가도 아까 이걸 보면 속상하다더라. 그러면 꼭 짰다가도 다시 이렇게 조금 해놓고 놓거든. 근데 정확히는 똑같이는 안 해놔도 아내가 봤을 때는 꼭 짰다가 나를 배려하느라고 좀 만졌구나. 그걸 기쁘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랑이 서로 사랑해지고 좋죠. 생각이야. 나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이 생각을 하고 부부라고 해서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하죠.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과거에 틀어진 것이 지금 고치려고 하니까 힘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나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으로서. 그러면 여러분은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면 좋잖아. 나는 처음에는 안타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안 고쳐지고 그것이 머리에 들어있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냥 잘 되려다가도 기분이 상하고 그러더라고요. 처음부터 인정했더라면 더 같은 인생 50년을 같이 살면서 괜찮게 더 즐겁게 좋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후회하지만 이제 살아온 세월을 되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지금부터 하려니까 힘들고 그걸 고치려니까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한 단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좋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선생님이라고 썼지만 여러분 스스로 할 때는 나는 좋은 느낌을 갖는다. 하루 종일 기분 좋게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쉬워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나 혼자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 문장은 똑같아. 나로 바꾸면 돼요.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더욱더 고요함을 느낍니다. 마음속으로 고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편안하다. 마음이 고요하다. 너무너무 편안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뇌는 실제하고 생각하고를 구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주 간단해요. 상상하고 실제를 구별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 잘해도 좋고 상상으로 잘해도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하는 시간이 1시간이 걸려. 상상은 1분이면 돼. 상상해도
1시간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꼭 실제로만 하는 것은 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하는 건 한 번으로 좋게 또 해도 되죠.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는데 한 번만 제대로 잘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안 해도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러분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고 똑같이 놀고 자고 그러는데 이놈은 공부 잘해. 자세히 보세요. 공부하는 시간만은 똑바로 있습니다. 그 다음엔 나하고 똑같아. 그 계속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어쨌든 선생님은 스스로 기분 좋게 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해드리고 선생님은 지금 예전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잠재의식으로 하여금 그 안에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잠재의식에게 자기 원하는 바를 내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나는 공부 시간에 졸립지도 않고 화장실 가지도 않는다. 의자에 1시간에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아프지 않고 꼼짝 않고 앉아 있을 수 있다. 필요하지 않다. 선생님 말씀이 잘 들린다. 라고 해야지. 암시를. 그렇게 하면 잠재의식이 그렇게 작동을 해요. 자, 맨 밑에 석줄 보세요. 선생님은 나날들은 어떤 성공으로 가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질 것입니다. 혼자일 때는 그 상상하는 거야. 내가 성공해서 즐겁고 다른 사람이 나를 뭐 축하한다, 박수 쳐주고 막 그걸 상상하는 거야. 그래야 그 방면은 돼요. 그게 중요해. 내가 나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늘 어떤 사람은 보고 아까 아버지한테 혼난 얘기 또는 사장님한테 막 쪼프받은 그 생각만 다 하고 있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지. 기분이 나빠지지. 그 생각은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 생각은 버리고 그 생각이 나면 그 다른 생각, 예를 들어 기분이 좋았을 때 나를 굉장히 웃겼을 때 그 생각을 하는 거야. 항상. 그렇게 하면 그걸 떨쳐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의 잠재의식을 바꿔야 돼. 147페이지. 그러니까 바꾸는 암시는 반 페이지밖에 없어요. 최면에 들어가는 연습만 3페이지, 4페이지 썼어. 왜? 잠재의식을 불러내기가 그렇게 좀 어렵다는 뜻입니다. 일단 불러내기만 하면 좋은 생각만 하면 되는 거야. 일단 불러 나왔는데 나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지금 뭐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와이프가 죽거나 해서 슬픈 사람 옆에다 대고 위로 말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위로랍시고 엉터리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예를 들어 병원에 가서 여러분 위로할 때 어떻게 위로합니까? 꽃다발도 꽃도 꽂아두고 먹을 것도 사다 놓고 나는 병에 대한 얘기 안 씁니다. 다른 얘기를 해요. 야, 누구랑 어디 놀러 갔을 때 굉장히 재밌었는데 그런 얘기만 해. 야, 너 얼마나 고생스럽냐. 아프지? 그렇잖아. 아픈데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문안이야. 병문안이 아니야. 차라리 갔으면 좋겠어. 아픈 것을 자꾸 찌르니까 야, 이거 너무 견디기 어렵다는데 너 얼마나 힘드냐. 그게 위로인 것 같아도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칼질을 더 한 번 하는 거야. 아픔에다 대고. 떠올리면 칼질하는 거지. 그 소리 말고 전혀 그런 말고 그 친구하고 나하고 아주 재밌고 깔깔스럽고 웃었던 때, 재밌을 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한참 얘기하다가 야, 나 또 올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머인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안 해. 위로온답시고 뭐 그냥 뭐 누구는 뭐 어떻다더라 뭐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리만 해야 돼. 좋은 소리 하고도 다 못하는 세상인데 선생님은 스트레스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스트레스부터 완전히 자유스러워졌습니다. 이제 마음이 각양각색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스트레스 어떤 공격이 올 때마다 그 보호막이 여러분을 선생님을 완전히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호막을 쳐놓고 나에게 나쁜 어떤 것은 보호막이 다 쳐낸다. 마치 화살을 쏘면 옛날 철갑을 입은 거기에 수에 부딪히면 화살이 튕겨나가잖아요. 그것을 항상 하면 돼요. 갑옷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암시는 아주 안 길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제 선생님은 어떤 스트레스도 당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내가 열을 세면 깨어납니다. 깨우면 돼요. 그러니까 암시는 반 페이지도 안 돼요. 여기 써있는 거 보세요. 한 번 잠재의식만 불러내면 그냥 말해주는 건 요점만 얘기해주면 돼. 그래 결국은 잠재의식 불러내는 기술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4학기 동안 예를 들어 응시법 2학기 또 이완법 2학기 그렇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최면시키는 기술만 완전히 습득하면 그 다음 치료하는 건 문제가 없어. 물론 방법을 좀 배우기는 해야지만 말하는 방법 배우게 해야지만 말은 그것에 관한 얘기는 전문적으로 무엇을 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고 그것만 이제 알면 되지 그게 길 필요가 없거든. 치료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깨우는 거고 148페이지 꿈 이루기 위한 마음 치료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가. 처음에는 최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49페이지도 2페이지도 최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150페이지 3페이지를 무려 장장 3페이지를 하나 둘 셋 0 딱 깊은 잠재의식에 들어오셨습니다. 3페이지를 내가 썼어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는 반 페이지밖에 안 돼. 그렇죠? 최면에 들어가게 하는 건 3페이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가야 얘기 되지. 내가 저 사람을 만나야 내가 그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지 만나지 않으면 부탁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만나기까지가 중요해. 저 사람이 나를 만나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좀 이득이 있을까? 뭐 저 사람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걸 불러내려면 저 사람에게도 이득인 것을 해야 돼. 나를 만남으로써 저 사람이 좋은 것이 있다고 해야 나를 만나러 오지. 그런 게 필요해요. 믿기지만 그러면서 나의 얘기를 하는 거지. 주고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불러냈어요. 이거 151페이지 반 페이지만 썼습니다. 그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소원하는 바를 잠재의식이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잠시 후 그건 이제 30초 시간을 드립니다 하고 이 소원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때 다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브레이크를 뒀습니다. 소원하는 바는 구체적으로 하라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뭐든가 나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겠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에서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해? 양을 많이 줘야겠다. 방리다매로 이득은 적지만 양을 많이 주면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주면 사람이 많이 올 거다. 여기 함지방 가보셨습니까? 거기 돼지갈비집인데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렇게 25불 주고 이렇게 줄 정도면 저 사람 남나할 정도로 줘요.